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가 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어제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마자 사의를 표했고요. 이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 그러니까 엄정하게 이 사건을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현직 장관인데 지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휩싸일 경우에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 내란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2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력도 지금 굉장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면에서 악재를 좀 빨리 털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장 출마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처를 좀 미온적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후에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 문제가 선거 때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응해서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무혐의 처분 나온다고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좀 당당한 태도를 보여서 빨리 이 문제를 털어내는 것이 추후에 선거 출마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 정권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백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당당히 일단 수사에 임해보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관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또 전 장관이 현 정부에 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미뤄볼 때 불길이 현 정부로 옮겨붙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본인도 그런 우려를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에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기 때문에 실제 전 장관을 장관직을 갖고 있지만 친문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전 장관이 장관직을 갖고 계속 수사를 받게 되면 마치 이재명 정부와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조치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장관직을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대응한다는 부분은 이게 간단치는 않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던 부분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다 그러면 저렇게 장관직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런 강한 조치가 나올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도 되짚어봤을 때 어쨌든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지.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은 이게 수사 결과 보면은 열려 있는 거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불출마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 때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도 갖고 있고 또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2018년 이후에 부울경 지역 광역단체장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도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해수부 이전 문제나 또 북극 항로 그리고 해사법원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만약에 금품 수수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선거 구도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털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모호해요, 얘기가.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재단을 이끌다가 그러니까 통일교 2인자가 된 세계 본부장을 맡은 건 2020년 5월 무렵이었어요. 근데 지금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18년 무렵이에요. 근데 윤영호 본부장도 스스로 특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거나 내가 직접 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이걸 내사번호를 부여해서 특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치자금법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지나지 않아서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뇌물이 된 시기 이것도 특정해야 되고 전달된 방식, 전달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빨리 수사를 통해서 털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악재를 호재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인물들이 벌써 좀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부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산시장과 사실은 나중에 전재수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의석이 하나 비어요.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관련돼서 연쇄적인 사실은 거의 복합적인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어느 판에 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주당과의 협업이냐 아니면 경쟁이냐 이런 체제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복합적인 함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문자나 아니면 SNS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일부 진술만 갖고 유죄 입증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압수수색에 뭔가 나오지 않을 걸 대비해서 서둘러서 저렇게 장관직을 던지고 그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언론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다시 또 출마할 가능성도 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재수 의원의 공백이 부산시장 선거판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전 장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의 이름도 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커질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 사안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 같으신지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검 때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나 그리고 통일교 내부 녹취록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상당히 뭐 16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대부분 녹취록이 언급된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뭐 일정하게 접촉을 했다고 하는 수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통일교가 지구장이 있고 그 위에 세계본부장이 있고 뭐 그 총재가 있다고 하면 총재한테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정치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연을 맺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과장하거나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보고하는 용도로 그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하거나 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과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건 차원이 만약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거론되는 인물이 다 뭐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특검이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2022년 그 대선 한 달 전에 한반도 평화 서밋 할 때 그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마크 펜스 미 부통령하고 만나고 그 이후에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을 하라라고 하고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선거판에 개입하는 작업들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제가 볼 땐 그랬던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통일교 의혹이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고 하면 2022년 2월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전후로 해서 이 성격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일정하게 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시 야권하고도 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그게 곧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난 다음에 3명의 정치인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굉장히 시끄럽고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2022년 2월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도 이건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을 우리 막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의 가장 막내였던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통일교에서 지금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 정치인들한테, 아니 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시계는 트라우마예요. 그 시계를 받았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구 행사 600명이 참석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행사에 와서 축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그런 행사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무렵에 뭐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부산교구 그 천주교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까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내부 보고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그 자리에 축사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천정궁을 직접 방문해서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시점은 또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정리해놓고 보면 제가 볼 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뭐 게이트라고 말하기도 조금 머쓱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권성동 의원도 그랬어요. 진술 있고 그 알리바이 갖고 맞춰서 거의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의혹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림은 저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뭐냐면 윤영호 씨의 변호인이 그 마지막 공판기일에 나와서 최후 변론을 할 때 특정 정치 세력의 본인들이 거기만 그 뭐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여야 공이 접촉을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전 정부에 대한 수사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청탁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탁했다는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의 모집에 관여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언론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데칼코마니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으면 됩니다. 당원 모집과 관련된 부분, 청탁 관련된 부분, 금품 부분, 또 단순 접촉,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별로 그때마다 접촉을 했을 걸로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들 고로 또 다 접촉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럼 데칼코마니로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수사기관이 이렇게 진행됐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예측하고 그런 그림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수사라 그러면 저는 사실 적극적인 수사 행태가 아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윤영호 씨나 해당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놓고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해봐서 안 나오면 다 불기소 처분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무죄 나오면 되죠. 그러나 여기서 소극적으로 지금 전재수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아닐 것이다, 저희는 그건 기대고 예상은 저희가 데칼코마니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퇴 해법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좀 다른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도 모아봤는데요. 듣고 두 분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조사하고 지금 뭔가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은 것처럼 아예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민은 그동안에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위헌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 부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민주당이 이 사안이 커지게 될 경우에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2차 특검에 수사 대상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성동 의원 말고도 윤한은 의원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석탄공사 사장, 김규환 사장도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더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여야 모두를 다 접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자고 하면 저는 나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된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특검법 만들어서 특검을 또 수사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국수본의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으니까 전담수사팀 수사가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전에도 대략 그림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금품을 받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논의는 어찌 보면 국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빨리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필요 없는 논의일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간다고 했을 때 뭐 안 받을 이유도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원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통상 야당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이든 실수든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입건전 조사도 11월 달에 했던 정도니까 그거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그런 혐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언론이나 윤영호 씨의 마지못해 밀려가지고 경찰로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은 경찰로 이첩을 했어요. 그다음에 죽은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또 갖고 왔어요. 특검이 이거를 경찰에 원래 넘겼다가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넘겼다가 이번 달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에 일단 기본적인 속성이 적용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이나 기타 정치권의 말처럼 다 봤죠 뭐. 다 특검을 하면 됩니다. 단 특검의 출범 과정이 유연적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일부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끼리 해가지고 특검을 출범시킬 것이 아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얘기도 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함이 보장되는 식의 특검 추천 절차가 법에 입법화된다 그러면 저는 특검 받아도 된다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가 떠나서 해야 되는 거죠. 왜? 아니 현재 특검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경찰로 넘겼는데 그 시기가 임박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서 얼른 공소시효 임박 전에 모종의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공범 한 명이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정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새로 출범해서 뭔가 밝혀서 안 나오면 좋고요. 나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지 국민이 납득하는 것이 전체 국민이 납득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특검의 행태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기존 수사기관이 한다? 저는 그것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특검이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그 다음 수사기관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안 하려고 했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이 뭐 앞서 권성동 의원 사례하고 민주당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냐 아니면 개인 범죄냐 두 가지 차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실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맞다고 전제해도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의원 한 명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시 유력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었고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명품이 건네지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과 동렬해 놓고 같은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을 조직적으로 민주당도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모 보수신문에서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특검 가가지고 지구장 한 명이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지시를 받아서 각 그 5개 지구가 있는데 5개 지구에서 수천만 원씩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후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당원들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라고 했다는 건데 그때 그 지구장들이 몇 명이 이걸 우리 지구에는 맞지 않는다고 반발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충청 지역을 담당했던 지구장이 우리 민주당 그 국회의원하고도 지금 친분이 있다 이러면서 우린 민주당 쪽에도 당원들을 가입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던 걸 근거로 마치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다 당원을 가입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경강부회의자 과장이다라고 보여요.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시켰던 과정하고 어떻게 똑같이 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하고 대선 후보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수사를 통해서 자료들이 밝혀진 이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민주당 관련돼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잖아요. 진행이 안 된 현재 시점에서 마치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고 만약에 수사를 했더니 그래도 증거가 안 나온다. 그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말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왜? 특검이 제가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이거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 당시에 11월 달에 경찰로 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윤영호 씨의 기록에 그냥 포함돼 있어요. 입건전 조사라고 입건전 조사 시작하면 기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없앨 수 없는 단계를 가지 않았잖아요. 안 만들고 있다가 지금 경찰로 보낸 이유를 보면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예요. 그럼 왜 안 보냈습니까? 진즉에 보냈어야지.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제가 그래서 실수일지 의도일지 모르나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특검이 스스로 해왔다. 그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특검이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진행 상황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내용 먼저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시작부터 기싸움이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근에 이른바 내란 피의자들을 재판을 하는 직위원 판사의 재판 진행, 소송 지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실망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실추시키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원식 의장이 국회 담벼락 넘은데 거기에 뭐 기념하는 것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우원식 의장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개인이 나중에 무슨 뭐 대권을 위한 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부하거나 이렇게 모욕을 준다고 하면 다음번에도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장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고 저런 식의 태도는 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으로 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잖아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발언의 자유는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만 얘기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필리버스터를 할 의미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정치 투쟁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들어갈 때 목례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태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이크를 어디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유튜브 중계하듯 하는 태도. 도저히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이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또 야권이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다 그때마다 제지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제나 자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국회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랜만에 풍자를 잘 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이 있지 않고 국민에게 어떤 취지의 자기가 항의 표시인지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잘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 의장께서 국회의 의장으로서 국회 질서는 몰라도 국회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능력은 아예 의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찬반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리버스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을 하면서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찬성의 의견을 내든 반대 의견을 내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더군다나 당론으로 찬성했다 하더라도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은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뭐 언제는 또 당론으로 왜 당론에 다 따르냐고 또 뭐라 그러시더니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필리버스터의 명칭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방해. 근데 의사진행이 방해된다고 해서 의장께서 저렇게 꾸지람을 하고 마이크까지 꺼버리고 역사상 저는 보질 못했고요. 더군다나 본질적으로 저게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이었냐 나경원 의원 발언이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추미애 의원 몇몇 의원들이 노래하고 시 읊고 한 거 그거 갖다 붙이지 않을게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 했던 말은 의회 폭주 민주당이 입법 전행을 얘기했어요. 저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가맹사업법은 저 패스트트랙 올라온 법안입니다. 저 부분은 전혀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 이 법안의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의회 전행이 주는 문제점 상징적으로 얘기 왜 못합니까? 근데 그거를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어요. 이거는 의장께서 나경원 의원이 싫었든가 인사 안 했다고 좀 삐지셨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4시간 보장이 된 겁니다. 근데 엊그제 일은 24시간도 아니에요. 왜냐면 회기가 종료되는 게 자정이기 때문에 8시간이에요. 8시간도 못 참아줍니까? 아니 그런 그 어른이 아닌 거죠. 국회의장으로서 전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걸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질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하면요. 우리나라의 법안 통과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민생 법안 59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법개혁과 관련되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 민주당이 포기한다고 선언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 앞으로 그러면 정치투쟁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민 민생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은 하고 싸우는 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불만이고 우리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을 여당이 하고 있다고 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국회가 입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일단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에 있어서 뭐 지금 야당 의원들의 대처 그리고 국회의장의 대처를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물론 국회의장의 태도나 이런 것들 야당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국회의장을 모욕한다거나 희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희화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안 자체가 통과가 돼요. 저희가 민생 법안을 마치 발목 잡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24시간 이후엔 통과가 돼요. 민주당이 통과시키잖아요. 그걸 저희도 알고 합법적으로 국민께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에 따라서 민생이 만약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법안 하나 포기 못합니까? 법 하나 협의 못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민생 발목 잡는 결과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 제공은 스스로 자성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민생 법안이 결국은 하루 이후에 통과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 보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니까 당신들 민생 발목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자체가 저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무책임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